자, 샴 쌍둥이를 통해서 의무론과 결과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80쪽에 단 의무론 또는 결과론 중 한 가지 입장을 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항구로 향하고 있던 여객선 새시대라는 어떤 그 배 이름입니다. 새시대 호가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안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두 개의 구명보트가 띄워졌습니다. 그러자 거의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승객들이 보트에 타게 되었고 보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보트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선장은 승선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자발적으로 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구명보트가 전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 또 다른 대안은 그 누구도 구명보트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도록 하는 권유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강제로 일부 사람을 배 밖으로 몰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자, 다 죽기를 기대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배에 한번 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리적 이론에서 의무론과 결과론을 보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명이라도 살려면 결과론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책에서는 약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론이라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결과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자, 아니면 전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하나씩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론과 결과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일의 의미를 살짝 설명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5주째는 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의 일의 의미하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의 개념은 인간은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마도 그는 식물인간일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은 크게 일과 여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일은 인간의 활동적 본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리적 과학과 정신적 과학으로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과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힘하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 이거를 곱한 것이 물리적 과업이고, 정신적 과업은 내가 어떤 거를 지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러셀이 말하는 개념이 옳으냐, 100% 그걸 일이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 일, 워크라는 것은 고대 영어의 명사 워르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사 워르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 실행,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행위고
어떤 그 한 개인의 행동이고 실행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일이라는 개념을 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편하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행동, 행위, 조처, 업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라는 말 자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랜덤하우스 영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 노고, 노동,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어떤 그 정의를 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작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은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사용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파베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작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이다. 이렇게 호모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과 노동의 개념적 차이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일이라는 것은 트라바이우. 그래서 이 말이 트라바이우인데 트라바이우란 말은 라틴어 트리팔리움에서 왔습니다. 말의 발의 편차를 편자 있잖아요. 말 발에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게끔 바퀴에 말의 다리를 묶어 놓는 세 개의 기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문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그 일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고대 사람들은 특히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고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행을 뜻하는 말 트라벌의 어원도 트라바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뭐 파노스, 분쟁, 처벌 등과 같은 동의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의미로 여행의 뜻이 원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영어 그 일의 어원이 아르바이트죠. 원래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일의 의미를 고통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14세기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적 노력이 더 크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네 어떤 육체를 쓰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의 산물이고 노동을 포함된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란 무엇을 만들거나 창조해내고 생산하거나 고안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에 노동자라는 것은 봉사행위나 생계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은 인간의 행위와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동의 산물을 포함하는 데 반면 노동은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중점을 두는 반면 노동은 사회적 의미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합을 가리킬 때 말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이란 말이 그래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은 신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에 나오는 그 일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쓴 사람이 호메로스입니다. 거기에는 일이란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 노동의 나라를 쓴 사람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노예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아래 파묻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만이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는 일은 노예의 몫이었고 정복당한 종족이 그 노예가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도 일이라는 것은 노예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공업, 장인과 노동자, 공동체의 하인으로서 여겼습니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공업자나 장인, 노동자를 그 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화가의 일은 시민 계급의 일로 노동이 아니고 학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나마 조금 더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까지 그 어떤 그 믿음이 형성이 돼서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세계보다 정신 세계를 우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물질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고정된 것이 없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세계 이데아는 우리 정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처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 집착에서 비롯한 것이다. 욕망을 끊는 것이 내적으로 정신수양을 해야지만이 정신적인 것들이 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의 역사,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육체 노동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였다. 일은 인간은 삶의 규칙을 부여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했다. 클라멘스, 일은 자선과 영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존엄한 것이다. 곧 선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유지입니다. 삶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 일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 이득과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일의 어떤 그 신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부터는 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이건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일의 의미가 바뀌어 갑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리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왜 필요한가? 리더란 말은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음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래의 일화를 읽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리더인가? 나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사와 상사. 한 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병사들이 나무를 운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사 한 명이 구령을 붙이며 작업질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 무거운 나무인지라 좀처럼 움직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신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같이 들지를 않는가?
그랬더니 그 상사는 전 절병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상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말에서 내려 저고리를 벗고는 병사들 틈에 끼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무를 목적지까지 다 운반한 신사는 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며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무를 운반할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게. 상사와 병사들은 그제서야 그 신사가 조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몸소 낮추어 남을 돕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닐까요? 자, 리더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봄으로써 내가 리더의 자질이 있는가? 나는 리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지금 써보세요. 다른 연습장에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란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리더십이란 그런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즉,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저 산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리더십은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것이지 리더나 추종자들의 고유한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리더를 하려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지, 나 리더야!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리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는 다른 이들이 기회를 잡고 스스로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이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종자들과 연대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리더십은 추종자를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리더는 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이들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일한다. 진정 중요한 것은 리더로 선택된 자와 추종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더십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즉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것, 삶이 이미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이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말도 있죠. 셀프 리더십이란 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아 실현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셀프 리더십, 너 자신 네 스스로 너를 리더해 가는 거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경쟁력이라는 관점과 자신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경쟁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자체를. 그렇다면 내 스스로 어때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겠지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하루살이로 전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킹, 인맥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것. 사람은 대개 40대 이상이 되면 그 전에 쌓아둔 인맥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생명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50살까지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연장되어서 또는 60까지도 55살 60까지도 새로운 그 인맥을 만나가면서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때요? 그 이후로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해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년 이후가 되면 네트워킹이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로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0대의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대면 지금, 40대는 지금, 50대는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럴 때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IQ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IQ가 높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냈다면, 또 어느 시대인가는 감성, EQ가 높아야지만이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 IQ도 높고 EQ도 높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IQ보다는 EQ를 더 높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EQ보다 어떤 것을 더 높게 생각하냐. 네트워킹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과 유대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신뢰감을 갖고 생활한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또 도움을 주고 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적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분리하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떤 나의 모습, 현재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5년 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또는 대학을 졸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올해 말까지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 나간다면 셀프 리더십은 커져 있지 않겠느냐? 셀프 리더십을 키운다면 나의 발전은 이미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여러분과 수업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처음 생각했던 리더십은 무엇이고 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 후에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는 4주차 과제는 아르바이트 경험 써보기입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써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서를 꼭 쓰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국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고통이고 벌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자, 우리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여자 너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로써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 너는 평생토록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 일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라 라는 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일이라는 개념이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한 국민들을 그 안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육체적인 노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의미는 고통이었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인으로 들어오면서는 어때요? 일하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일의 의미가 점차 바뀌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주 과제 아르바이트 경험 써보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쓰기입니다.